네, 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서유미 작가의 저건 사람도 아니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표현 방식 위주. 우리 소설에서 많이 쓰는 표현 방식 위주로 해가지고 직접 제시, 그리고 간접 제시, 요거 위주로 해가지고서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을 지우지 않고 잤더니 피부가 엉망이다.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죠? 자, 화장을 지우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유를 알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그죠? 자, 당연히 뭐 화장을 안 지웠으니 피부가 엉망이겠죠? 번들거리는 뺨에 클렌징 크림을 찍어 바르고 문질러댔지만 업무와 회식이 만들어낸 고단함은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았다. 자, 나왔어.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이유가 나왔어요. 그죠? 자, 업무와 회식이 만들어낸 고단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최소한 학생은 아니고 회사원 같은 직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회식도 했다는 걸로 봐서는 이제 뭐 술이나 뭐 고기 같은 것도 많이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직장 생활에 찌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업무는 보람찼고 회식은 아주 근사했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응, 고단하다라는 반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래도 상당히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때? 이런 피곤함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지워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양치를 하는 동안 머리를 감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시간을 확인하곤 포기해버렸다. 자, 그러면 머리 감는 것도 그래요. 깨끗하면 좋잖아요. 자, 근데 시간을 확인하고 포기해버렸다는 것은 이미 늦게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의 이 피곤함, 고단함을 증명해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단하다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로 봐서 이런 직접 제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1분 차이로 출근 카드에는 지각 표시가 찍혔다. 자, 그리고 봐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 지금? 지각을 했다 이거죠, 그죠? 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머리를 감고 나올걸. 한 방향으로 뭉친 앞머리는. 자, 그래서 이제 이 피곤함을 한 번 더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이번에는 머리의 모양을 얘기를 합니다. 한 방향으로 뭉친 앞머리. 그죠? 자, 불 꺼진 판 위에 남은 삼겹살처럼 뻣뻣하고. 자, 비유적 표현 나왔잖아. 중요합니다. 뭐처럼 보인다? 판 위에 남은 삼겹살처럼 뻣뻣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어떻다? 기름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역시나 이 여자의 피곤함을 증명해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손으로 앞머리를 흩으면서 지각 표시를 셌다. 자, 근데 봐봐. 지각 표시를 셌다는 거는 처음이 아니다. 그죠? 지각한 게 처음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다음. 오늘 지각 때문에 다음 달에는 월차를 못 쓰게 됐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월차도 써야 되는데 월에 한 번씩 쉬는 걸 월차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것도 안 돼. 애니메이션을 보러 극장에 가자고 아이와. 자, 역시 새로운 인물 누구? 아이. 그죠? 자, 근데 애가 지금 애니메이션 보러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이가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인 것 같습니다. 초등생. 자,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했는데 심지어 이제 약속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는데 지켜 못 지켜? 못 지킬 것 같다. 그치? 자, 이번에도 어기면 아빠한테 보내달라고, 아빠랑 살 거라고 이러잖아. 자, 그럼 봐봐요. 아빠한테 보내달라, 아빠랑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어때요? 아빠가 없는 건 아니네, 그죠? 아빠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 뭐다? 이혼 가정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울며 불며 때를 쓸 게 분명했다. 자, 그리고 얘는 지금 이렇게 때를 쓰는 걸로 봐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죠? 엄마한테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살 배기는 이제 어디를 건드려야 엄마가 반응하는지 다 알고 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알고 있다 이런 거 보니까 역시나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군요. 자, 지금 보면 1인칭 서술자, 그죠? 자, 1인칭 서술자고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인공의 입장에 따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소설이 전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계속 보시죠. 어제 그렇습니다. 자, 어제가 나왔어요. 자, 어제가 나왔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 새 배경, 새 사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어제 회식 자리에서 1차만 마치고 잽싸게 빠져나왔는데도 집에 도착하니 새벽 1시였다. 자, 그러니까 새벽 1시라니 너무 늦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자, 택시는 끔찍하게 안 잡혔고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이 여자는 지금 아이 때문에 계속 집에 빨리 가야 되는 형편이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늘 이렇게 실망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란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빨리 가야 되는데 당연히 끔찍하게 안 잡히죠. 그리고 운전 내내 택시기사가 구시렁거리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니까 삶이 되게 피폐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말이 회식이지 같이 일하던 웹디자이너가 잘리다시피 그만두는 거라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 회식 분위기는 어땠냐? 별로 안 좋았어. 그냥 같이 일하던 사람이 그냥 잘렸거든. 웬만하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싶었는데 아이와 동생이 30분 간격으로 전화를 해대는 통에 진득하게 이야기도 못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이 여자는 일을 하긴 하는데 자신의 삶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다시 말해서 여유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계속 봅시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는 자다가 깼는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젯밤 얘기였었고 그 다음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어지고 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는 자다가 깼는지 그때까지 안 자고 버틴 건지 잠투정을 부리며 징징거렸다. 자, 그렇습니다. 밖에대로 스트레스 받았고 또 안에 들어와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엄마 나 숙제 그림 숙제 이런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러니까 또 딴 것도 아니야. 엄마 보고 싶었어 그것도 아니고 숙제 때문에 난리란 말이에요. 자, 가방을 내려놓고 겉옷을 벗는 동안 아이는 알림장을 들고 졸졸 따라다녔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알림장을 들고 다니는 거 이것도 외면할 수가 없잖아. 다른 걸로 뭐 떼쓰는 거면은 야 너 그거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니 빨리 자야지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학교에서 해가지고 오라는 내용이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여자의 그 압박감, 심리적 압박 이런 것을 나타내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아이를 안아 무릎에 앉혔다. 그렇다고 이제 이 엄마는 아이를 외면하는 것도 아니야. 또 이렇게 또 챙기고 있죠. 끙 소리가 절로 튀어나왔다. 아이가 코앞에다 들이댄 페이지에는 붉은 글씨로 커다랗게 엄마와 함께 얼굴 그리기라고 쓰여 있었다. 그 글자를 보자 적치되었던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어린이집에 데려와서 12시까지 봐주는 조건으로 3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동생녀는 숙제도 안 봐주고 날라버렸다. 자, 동생을 뭐라고 부른다고? 동생년 이렇게 부르잖아. 그죠? 자, 그렇습니다. 항상 호칭이 또 중요하죠. 그죠? 네. 자, 호칭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심리적 거리감을 알 수 있다. 자, 보시다시피 어때요? 동생한테 동생년 이런 거 보니까 심리적 거리감이 여기서는 멀다 이런 얘기죠. 그죠? 심리적 거리감 쓸게요. 자, 심리적 거리감이 멀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얘가 숙제도 안 봐주고 날라버렸다 이거야. 그죠? 그게 섭섭함이 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지. 자, 우리가 소설은 항상 이 등장인물의 반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반응. 이렇게 빨간색으로 쓸게요. 반응. 이 반응들이 만나서 반응과 반응이 만나서 뭐가 되냐? 갈등이 되거든. 그리고 갈등의 전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생각해 주세요. 자, 나는 짜증을 겨우 누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선생님이 엄마랑 하라고 했단 말이야. 막 이랬단 말이야. 다 엄마랑 하라고 했다. 그만큼 엄마의 자리가 지금 비어있는 시간이 많았고 이 아이한테는 엄마가 매우 중요했다. 엄마를 원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이모랑 하면 좀 어때? 엄마 힘든데 숙제는 이모랑 해도 괜찮아.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어? 엄마랑 하는 건데 이모가 엄마야? 이런단 말이야. 자, 여기가 바로 무슨 제시? 간접 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역시나 이 여자의 삶이 피폐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피곤하고, 그리고 아이도 아이의 불만, 이런 것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소리를 빽질렀다. 이 봐봐, 이런 묘사. 이거 묘사라고 하는데요. 이 묘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아이의 스트레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자가 상당히 힘들다,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에 뜨끔해서 꼼짝없이 스케치볼 폈다. 자, 근데 또 어때? 반응은, 우리 애기 엄마 반응은 뜨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딴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해오는 숙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를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면초가, 그죠?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막상 크레파스를 손에 쥐자 아이는 꾸벅꾸벅 졸았다.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얘기잖아. 밤이 1시가 넘었거든요. 애한테 1시면 너무너무 졸릴 시간 아닙니까? 눈이 감기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가며 그림을 대충 완성하고 나니 새벽 2시가 되었다. 아이를 안아다 침대에 눕히고 겨우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대로 침대에 쓰러져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다. 자, 봐봐. 이런 생각들, 그죠? 지금 딸내미도 있는데 아니 안 깼으면 좋겠다고? 자, 그러나 이제 이것은 왜 이렇게 얘기했어? 인생이 피곤하다 라는 결론에 닿게 하기 위해서죠. 그죠? 자, 그 순간에는 굳게 닫힌 클렌징 크림의 뚜껑을 열어서 화장을 지우는 일이 지구를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비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죠? 그래서 그만큼 매우 피곤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계속 이 여자가 얼마나 피곤한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더 계속 볼까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옆자리에 구는, 자, 인물 나왔습니다. 구씨. 네. 그리고 이제 여자는 다른 데서 뭐 식당에서 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죠. 자, 벌써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회식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을 텐데 얼굴이 쌩쌩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했는데 여자는 얼굴이 쌩쌩합니다. 그럼 당연히 어때요? 우리 주인공은 구하고는 서로 반대야. 왜? 주인공은 피곤에 절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구는 얼굴이 쌩쌩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정반대니까 아무래도 갈등 관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가능하죠. 자, 화장한 피부도 촉촉하고 새로 말고 온 머리도 컬이 탱글탱글한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활기가 넘쳤다. 자, 이번엔 묘사.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인공 여자와는 반대가 되는, 그죠? 네, 주인공의 반대. 자, 탱글탱글하고 뭐 활기가 넘치고 이렇습니다.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다 해도 다음날 아침에는 머리와 화장, 옷까지 완벽하게 세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구의 특별한 능력이자 매력이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바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직접 제시가 되겠죠, 그죠? 네, 직접 제시.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서 지금 등장인물이자 서술자인 나가 이 구씨에 대한 설명을 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직접 제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함께 일하는 동안 화장 안 한 얼굴은 물론이고 화장이 들뜬 모습조차 본 적이 없다. 그래서인지 생일과 기념일에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배달시키는 지극정성한 애인 말고도 모든 남성들의 대시가 끊이지 않는다. 자, 인기 만점이야, 그죠? 구씨는 인기 만점. 생생하니까, 또 똑부러지니까, 그죠? 자, 선배, 어제 일찍 들어간 분이 얼굴이 왜 그래? 그랬더니 좀 피곤해서. 그랬더니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화장 좀 하고 다녀. 30 넘으면 밖에서 나올 땐 화장하는 게 예의야. 이러고 있네요. 자,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알겠죠? 무슨 예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 구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다른 이들을 의식하는 성격,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너도 혼자 애 키워봐. 그게 말이 참 쉬운가? 이래요. 자, 요즘 일 잘하고 애 잘 키우고 자기 관리 끝내주게 하는 싱글맘들이 얼마나 많은데 선배도 생각을 좀 바꿔봐요. 왜 여자라는 걸 포기하려 그래? 뭐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남들이 그렇게 하든 말든. 자, 그죠? 자, 빈정거리는 구의 말을 뒤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느끼기에 반응은 빈정거리는 반응. 그죠? 자, 커피부터 탔다. 진하고 단 커피가 필요했다. 자, 그만큼 또 역시 이 진하고 단 커피의 의미는 다시 말해서 보겠어요? 이 여자 인생이 피곤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피곤하다는 얘기를 몇 차례 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화를 통해서. 자, 이렇게 된다는 건 결국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반복 강조 효과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뭐 대놓고 직접으로도 얘기했고 또 간접 제시로도 얘기를 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작가가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인물 소개 부분이니까요, 일종의 발단 부분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 보시죠. 출근하려고 공동 현관문을 나서는데 우편함에 흰 봉투가 꽂혀 있었다. 자, 이번에는 뭐야? 출근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음 날인지 아니면은 이 회사에 좀 전에 여기 뭐 얘기하고 이랬던 요 오늘이죠. 예, 이 오늘 아침에 회사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지는 여기서는 확실하진 않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만 말했을 때는. 자, 근데 이제 아마 뒤에 뭐 더 이상 내용이 있거나 하면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죠. 출근하려고 공동 현관문을 나서는데 우편함에 흰 봉투가 꽂혀 있었다. 짜잔, 짜잔. 자, 흰 봉투. 새 소재가 나왔죠. 새 소재는 곧 뭐다? 새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흰 봉투가 꽂혀 있었다. 매끈하게 코팅된 미세계 봉투는 자신이 청첩장임을 온몸으로 드러냈다. 누가 결혼하시나 봐요, 그죠? 청첩장입니다. 전 남편의 이름은 희귀성을 가진 여자의 이름에 위에 쓰여 있었다. 이거 봐. 자, 누가 결혼해요? 전 남편. 자, 전 남편은 이제 재혼을 할 생각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얼마 안 남은 모양이에요. 자, 근데 이걸 받는 이 전처의 마음 어떨까? 아유, 그래, 우리 전에 남편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서 난 참 좋네. 이러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좀 복잡 미묘한 마음이 들 거라고 봅니다. 자, 전 남편의 이름은 희귀성을 가진 여자의 이름 위에 쓰여 있었다. 예식일은 한 달 뒤 토요일 오후 3시. 청첩장은 적당한 때에 도착했으나 자신의 딸을 키우는 전처에게 알려주는 재혼 소식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었다. 자, 그러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어때? 심리적으로도 거리감이 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누가? 남편이 이 여자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멀다. 청첩장을 가방에 쑤셔 넣을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짜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여성도, 이 서술자도 어때요? 주인공의 복잡한 심리.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상실감 때문은 아니었지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건 사실이었다. 그런데 상실감은 아니래. 여러모로 피로가 가중되는 아침이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어젯밤 일 때문에 상당히 피곤해진 거죠. 자,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 폐차 직전에 자동차에 겨우 시동이 걸렸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뭐 폐차 직전에 자동차가 여기 앞에 있는 거야? 자, 그게 아니라 누구야? 바로 주인공. 그죠? 자, 이게 아까도 봤다시피 피곤하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커피로, 그냥 카페인으로 대충 때우고 있는 거죠. 자, 겨우 시동이 걸렸다. 이대로 얼마나 달릴 수 있을지, 불시에 확 퍼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웠지만 오늘 하루 정도는 버텨내겠지 싶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된다? 비유적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죠? 웹마스터와 군은 만들어 쓰는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자, 이번엔 또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나왔어요. 만들어 쓰는 화장품. 방부제 걱정도 없고 나한테 딱 맞는 화장품을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웰빙이 대세잖아. 만들어서 선물했는데 다들 좋아하더라고. 화장 지우는 것도 귀찮아서 쩔쩔매는 신세다 보니까 스킨과 크림을 만들어 버린다는 그들의 취미가 몹시 생소하게 느껴졌다. 자, 그리고 이제 생소하게 느껴졌대, 뭔가 반응이. 그게 화장품이라서가 아니라 겨우 서너 살 차이인데 누군가에게는 생산적인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게 신기했다. 자,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멀쩡한 사람인 것 같은데 너무 기운이 좋아.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 9. 혹시 보약 같은 거 먹어? 자, 그랬더니 보약은 무슨 선배 나 아직 젊거든 이래.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몸에 좋은 거 있으면 좀 소개 좀 해봐. 그랬더니 갑자기 웬 뚱덩지 같은 소리야. 아무것도 안 먹는다니까. 내가 사무실에서 뭐 먹는 거 봤어?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쌩쌩해? 그랬더니 내가 뭘 쌩쌩해. 에너자이저는 저기 따로 있는데. 자, 따로 계신 분이 있겠죠, 그죠? 자, 9가 턱짓으로 사무실 측면을 가리켰다. 간부 회의를 마친 홍. 자, 역시 뭐야? 새 인물, 새 사건이 되겠죠. 홍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다. 오늘은 재킷 위에 실크 스카프를 두른 모습이었다. 성공하는 그녀를 위한 패션 제안 같은 제목의 화보에서 바로 튀어나올 것처럼 스타일이 완벽했다라는 반응. 그녀의 등장과 함께 자유분방하던 커피타임이 오전 업무 모드로 신속하게 전환되었다. 사람들은 서둘러 컴퓨터를 부팅하고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시나 새 인물 새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업무 시작 시간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양반도 굉장히 쌩쌩해, 그지? 뭐 지금 막 이렇게 패션 차림 잘 해가지고서는 출근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아침에 상당히 일찍 일어났고 또 기운도 남아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우리 주인공하고는 서로 다 반대죠, 그죠? 홍이든 구든 서로 다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상당히 이제 외롭게 보이고 이 양쪽 대조를 통해서 주인공의 인상이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계속 갑시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됐고 그 다음에 읽었죠. 다 여기입니다. 디자인 1팀은 지금 회의실로 모여주세요. 막 이래. 자, 홍은 머그컵에 생수를 담으며 팀원들을 둘러봤다. 자, 이제 홍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어제 팀원이 웹디자이너가 그만뒀고 새벽까지 송별회가 이어졌다는 것을 완전히 잊은 듯 의욕이 넘치는 얼굴이었다. 다들 입을 삐죽거리면서 회의 자료와 수첩을 챙겼다. 나는 커피를 한 잔 더 탔다는 것은 여전히 피곤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9뿐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에너자이저,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데다가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는 워커홀릭. 대놓고 얘기하네, 그죠? 이런 건 뭐라고? 직접 제시. 그 와중에 친구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서 월 1,000만 원의 매출까지 올린다고 하니. 자, 근데 이게 되나?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 되게 바쁠 텐데. 자, 그런데도 친구랑 같이 해가지고서는 월 1,000만 원의 매출까지 올렸다. 와, 대단하네요. 자, 홍은 슈퍼히어로 수준의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오죽하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고 해서 별명이 홍길동일까. 공과 사의 구분이 명확해서 인간미가 없다는 평이 있지만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자, 디자인 감각이 뛰어난 데다 기획력까지 갖춰서 통합 디자인실의 팀장으로 거론되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인간미 없는 거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도 이제 이른바 직접 제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빈틈없는 스타일에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추진력, 눈빛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카리스마까지 있으니 그녀만은 적임자가 없었을 것이다. 나와 동갑이지만 사회적 지위나 배경만 놓고 보면 그녀는 나보다 더 어른이고 저만 제 앞에서 걸어가고 있다. 물론 신체나 피부 나이 같은 건 내가 이모쯤 되겠지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대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는 별로야, 그죠? 자, 그래서 대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디자인팀 통합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인원 감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맡은 업무에 더욱 충실해 주시고 근태, 자, 근태가 뭐야? 근무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신경 좀 써주세요. 자, 뭐 일반적인 얘기죠. 자, 통합과 감축에 대해 말하는 홍의 목소리는 몹시 사무적이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일이잖아요. 자, 근데 홍의 목소리는 대단히 사무적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도 중요합니다. 자, 이럴 때 홍의 팀에 속해 있는 것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로 작용할지는 감이 오지 않았다. 나는 회의 수첩에 홍의 말을 주저없이 받아 적었다. 회의는 다음 달에 있을 L그룹의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과 신규 브랜드의 홈페이지 구축 쪽으로 넘어갔다. 홍이 말할 때마다 구가 민첩하게 의견을 내놓았다. 회식 다음 날인데도 두 사람 다 자세가 꼿하고 의욕에 넘쳤다. 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치지 않고요. 굉장히 의욕이 넘치죠.
자, 커피를 한 잔 더 마셨지만 내 머릿속에 낀 안개는 거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회의 내내 나는 열등인 나고자의 심정으로 구와 홍을 우러러봤다. 근데 자기는 역시나 열등하다 이거죠. 얘네들은 우러러볼 존재가 되고요. 두 사람 다 어제 호프집, 감자탕, 노래방으로 이어진 회식의 풀코스를 적극적으로 소화하고 해장국으로 마침표까지 찍은 다음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는데, 자, 역시나 이제 이렇게 이제 전해 들은 거죠, 그죠? 아니 막 밤늦게까지 술 먹고 해장국까지 먹고서는 갔다고 하는데 이상하잖아. 아침에 그렇게 쌩쌩하게 출근한다고. 자, 피곤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나는 하품 때문에 벌어진 입을 손으로 겨우 가렸다. 아무래도 저들과 나는 종 자체가 다른 것 같았다. 아, 역시 여기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죠? 연달아 터져나오는 하품 때문에 눈물이 찔끔 비어져 나왔다. 당분간 야근해야 되겠는데요. 구의 말에 홍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회의 수첩에 야근이라고 쓰고 그 옆에 워커홀릭,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이거죠. 자, 이것도 중요하죠. 자, 그러자 불현듯 전 남편이 보낸 청첩장이 떠올랐다. 청첩장의 빳빳한 모서리가 쓰린 속을 확 긁고 지나갔다. 아, 좋은 표현입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 되겠죠. 자, 왜? 바로 실제로 이 모서리, 이 청첩장 모서리로 뱃속을 긁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인데, 안 그래도 지금 나는 열등하고 쟤네들은 우등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인데 나의 열등감 포인트 하나를 더 늘려주는 게 뭐야? 전 남편의 청첩장이 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러니 결혼에도 실패했고 애한테도 인정 못 받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 있고 이러니 뭐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괴로운 여자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